자, 우리 115회 건축정비 설비 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무합니다. 녹음대 박수를 똑바로 쳐. 자, 1교시부터 2교시까지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그 기본 문제라고 해요. 즉 기본 문제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슈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만큼은 이제 본인 개인적인 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문제가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 본인 방향을 잡을 때는 기본이 뭐가 되냐면 관연도에 3회 이상 출제된 문제들.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들이 몇 프로가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주로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몇 프로가 나왔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0%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제 쉽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30% 미만으로 나왔다, 아니면 계속 꼬았다라면 좀 어렵다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정량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하시고 나서 어렵다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자, 1교시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전변 설비의 5개형과 옥내형 선정 시 필요사항 설계 조건 풀어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수전변 설비 5내형, 5개형 설계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절대로 못 해봤지.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아마 열심히 구라쳤을 것 같아요. 이런 말만 계속 썼겠지 뭐 방수를 해야 된다, 물 들어오면 안 된다, 계속.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가용 전기 설비라는 게 있는데, 자가용이 뭐예요? 자기 차를 타고 가자 그런 얘기죠. 자기가 쓰는 전기 설비가 있는데, 일반용 전기 설비 범위가 있고 또 일반용 전기 설비로 보지 않고 자가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좀 문제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상당히 아직 출제된 유형 문제도 아니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꼭 이런 거 출제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기술사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기술사 되기 전에 알았냐고. 꼭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 가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 사업이죠. 이거 우리 분명히 종강전에 분명히 풀어봤어요. 내가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미쳐버리겠어. 제가 분명히 보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죠?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붙을 때까지 들어. 왜냐면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이제 출제자 의도가 이 신문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다시 제2의 부흥기를 좀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출제자가 내가 출제 들어가면 이런 문제 한번 내고 싶다라는 것은, 왜냐면요, 잡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내면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요, 안 봐요? 봐요. 전기 하신 분 중에, 전기 기사 갖고 있으신 분 중에 기술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꼭 감리하시는 분들 보면 책상에 꼭 뭐는 꽂아 있어요. 전기 감리분들이요. 다 한 번씩 한 번씩 꽂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도 이제 앞에부터 고생하니까 한 문제 줬어요. 어떤 문제요? 프레기가 가져야 할 특성 설명하시오라는 건 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예요. 전력 품질의 3대 지표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한국전력이래요. 이것만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력 분리 3대 지표 쓰면은 이거 못 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앞에 뭐가 들어가서요? 한국전력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상당히 어려웠죠. 왜냐면 우리 한국전력에서 지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면 거의 50% 이상은 맞아요. 전압 범위, 주파수 범위, 그 다음에 정전 시간 범위.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쉬운 문제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번 써볼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IoT 시대예요. IoT. 즉 사람이 검색을 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기계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무섭네. 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설비에서 어떤 현황이 있는지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그냥 신규 이슈적인 문제예요. 왜 저번에 제로하우스부터 에너지 쪽은 계속 신규 문제가 나오잖아요. 통신 분야 신규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IoT를 알고 알았는데 얘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전력 설비를 응용해서 쓸 수 있냐가 관건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승강기 효율 향상이 되고 있다. 회생 제동 장치의 원리와 설치 제한 사항 쓰시오라는 거예요. 조금은 써볼 수는 있지만은 이 원리를 쓰려면 상당히 많이 복잡하겠죠. 잠시 한번 보는데 얘도 조금은 써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단답까지 쓰기까지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자, 초전도 케이블이 나왔어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1종과 2종이 나왔죠. 그러면서 갑자기 절망감에 빠진 문제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공고된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59점 서너 번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거 했어요. 좀 중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본 중 준비한다고 했죠? 관연도 3회 이상 기본수에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좀 이슈적인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에 하신 분들은 이거 검토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것도 몇 개 주고 또 어떻게 해요? 잘 섞었죠. 쉬운 거 문제 하나 주고요. 기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호계정기 정정 시 통과 고장 보호 곡선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한번 써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초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는 써야죠. 보호협조 곡선. 자,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한국전력공사 개통 연기할 때 고려할 사항. 얘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기본에 속하고요. 이것도 뭐 기본으로 잡아줘야 되겠다. 보호곡선도. 자, 다음 사항에서 대분한의 정리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거 혹시 잡으신 분 있나요? 못 잡았어요? 괜찮아요. 안 풀어도 돼. 왜냐면은 또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쉬운 문제예요. 예, 우리 대분한 노트 꼭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럼 볼게요. 1교시 보면 몇 문제가 동그라미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동그라미인데 하나 빼버리면요. 이거 빼버리면은 한 4에서 5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죠. 근데 기본 문제 치고도 그렇게 쉬운 기본 문제는 아니에요. 1교시는 그러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어느 정도 나와야 여러분이 쉽다라고 생각하냐면요. 한 8문제 정도예요. 8문제 정도예요. 이러면 이제 막 1교시 보고요. 막 다 귀에 걸려 있어요. 막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화장실도 못 가요. 나 붙으면 어떡하지? 너무 잘 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뒷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뛰지. 옆 사람은요? 똑같이 뛰지. 시험 다 보고 나서 어때요? 와, 미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붙어버리겠는 거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무슨 평가라고 했어요? 상대평가예요. 몇 위 안에만 들면 돼요?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만 들면 100% 합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쉽다고 합격자가 많나요? 아니죠. 문제가 어렵다고 합격자가 적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1교시는 어렵다라는 게 총평이고요. 자, 2교시 볼게요. 자, 그 문제가 출제됐을 때요. 여러분이 딱 받자마자 이렇게 시험지를 받죠. 딱 받자마자 덮어놓으라고 죠. 그러면 잘 덮어놓죠. 덮어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조금 보세요. 덮으세요. 하면 더 빨리 덮고. 그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행동이 1번부터 착실하게 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거 먼저 보면 될까요? 어떤 거에 눈에 막 들어와요? 아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먼저 읽고 밑줄 치고 또 아는 거 밑줄 치고 또 아는 거 밑줄 치고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얘 같으면은 좀 갑자기 답답하죠. 계정기의 정정치와 시간탭 설정 방법 그림으로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위에 조건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뭐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 같으면은 많이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려면 고장 계산 좀 정정 좀 해시 분들 이쪽에 계시고 아니면은 좀 연구 해보신 분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ESS가 나왔어요. 아, 할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베네피트 코스트 나왔어요. 가소성이죠. 갑자기 ESS 좋다가 활용하기 좋은 세 가지의 용도를 설명하고 각각의 경제성을 설명을 해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뭐 ESS의 구조, 특징, 장단점, 발전 방향성을 하면 쉬운 거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용도 설명하면 되지. 괜찮죠? 경제성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10점짜리만 한번 해볼 만하지. 25점짜리잖아요. 각각의 경제성은 어떻게 해요? 비싸다, 싸다, 좋다? 안 좋다? 좀 어렵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 축에는 안 들었고요. 자, 3번 문제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메이저 설계사 계획하신 분들 한 절반은 통화한 것 같아요. 황당해요. 제가 본 일에 제일 재미있고 흥분되는 문제예요. 일단 100만 회배예요. 100만 회배면은 면적이 1km 거기에 종합대학, 자동차 공장, 놀이공학.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내나 국외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가 있냐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변전실, 여기 다수의 변전실 설계한대요. 배전계통 설명하고 적합한 배전계통 구성을 방식을 설명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황당한 거죠.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저는 부하밀도가 얼마인지를 봤는데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설계하신 분들이나 계획 잡으신 분들, 기획을 하신 분들은 좀 편했겠지만은 뭐 감리하신 분들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할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좀 알기까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분명히 쉬웠고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운 어떤 호불호가 날리는 문제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요. 자, 표피효과 나왔어요. 표피효과, 근접효과 좀 깊게 좀 공부해야 되겠죠.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표피효과와 표피 두께, 주파수와 재질 특성 어떻게 결정되는지라는 거. 얘도 이제 한 그 뭐라고 할까 10점짜리 나왔으면 써볼만 했는데 25점짜리 나오니까 일반적인 재료 가지고는 좀 어렵죠. 정확히 답을 맞추기는 힘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5번째는 쉬운 문제 좀 줬어요. 접지극 설계할 때 효과적인 접지를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쓰시오라는 거. 이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 보다가 뭐 해볼만 해야 돼. 이거 쓸 수밖에 없지 상황에. 자,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1000kW 디젤 발전기를 설치했다. 중간검사 필요할 때 중간검사에 필요한 전기와 건축 및 기계적 점검사항 설명하시오라는 건데요. 체크리스트를 좀 보면 되겠죠. 감정 체크리스트 같은 거 보면 업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업무하신 분들 한번 써볼만 했지만은 어떤 거 하신 분들이요? 전기 감료하신 분들 한번 해볼만 했지만은 그 위에 분들은 많이 좀 고생했던 문제였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내용하고 써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럼 2교시 볼게요. 몇 문제가 동그라미예요? 하나? 둘? 많이 잡아도 2개 이상은 힘들죠. 그러면은 기본 문제가 많이 잡아줘야 2문제고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몇 개예요? 3개지. X가 몇 개까지 허용돼요? 2개까지만 허용되는 거지. 그러면 X 한 것 중에 하나를 잡아야 하잖아. 잡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거짓말을 쓰는 거지. 구라빨.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자, 3교시 한번 볼게요. 3교시 1번 문제인데요. 전력계통의 지락사고에서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영상 전류, 영상 전화 검출할 때 삼성 덜손도 그려라. 정정치 결정에 의한 방법 설명해라. 그 다음에 영상 전화 미래에서 지락사고 전류 선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실제로 얘는 뭐냐면요. 우리 기본 문제 중에 100% 응용 문제예요. 맞죠? 기본 문제를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니까 솔직히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얘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명시조명 설명하고 우수한 명시조명 설계에 위해서 고려할 사항. 얘도 어때요? 기본적인 문제죠. 그
그 다음에 수면 설비기 설계에서 단락 전류 증가할 때 문제점과 억지 대책. 얘는 몇 문제 뽑아도 나와요. 한 50문제 뽑아도 나오는 문제죠. 대부분 이거 가지고 아마 많이 비볐을 거예요. 한 4페이지씩. 자, 4번에요. 갯배서지는 뇌서지보다 파워값이 높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길다. 갯배서지의 종류 특성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실제로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또 뭐 동그라미 정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자, 5번째 보면요. 프로시니엄 무대, 액자 무대에서 공연장에 설치하는 무대 조명 기구를 배치 구역별로 설명하시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잡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우리는 프로시니엄 무대, 액자 무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일반 무대래요. 일반 무대. 액자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가 항상 공연장가 믿는 공연장 있죠. 걔를 이제 프로시니엄 무대라는 건데 아마 그렇게 썼으면은 대부분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액자를 눕혀놨어요, 세워놨어요. 갑자기 세워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액자가 안 떠오르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무대 조명. 그래서 얘는 이제 누가 잡냐면요. 이거 하신 분들, 조명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긴 문제 잡아요, 안 잡아요?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이거 읽어보면 3년간 재수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읽어보죠. 그 다음에 이 표 봐요, 안 봐요? 이거 그림 있으면요. 일단 버리고 보지. 그러니까 풀어놓은 거 보면은 의미는 알겠는데 이 짧은 25분 시간 동안 지문을 읽고 얘를 생각하고 얘를 파악해서 개념까지 도출하려면은 어려워요. 우리 케이블 굵기 계산할 때 이런 거 맞춰서 허용온도 계산해서 실제로 적용하나요? 아니지. 우린 뭐예요? 그냥 다 계산하는 거 적용하잖아요. 노출 시에, 매입 시에, 덕트 넣었을 때, 케이블 트리 놓을 때, 지중해 매설할 때 다 남이 결정해 놓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때도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송전설로 있죠. 뭐 투투나이나 154 같은 6.6 같은 경우는 계산해요. 그때는. 근데 그거 안 해보고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 푸신 분들은 분명히 손대보신 분은 점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꼭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3교시 보니까요. 기본 문제가 몇 문제예요? 예, 딱 뭐 3에서 4문제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뭐 보통이다 정도 써겠죠. 뭐 쉽다, 보통이다. 그중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요. 딱 잡을 게 보이고 버릴 게 보이는 거죠. 얘 버리고 프로시니엄 버리면은 뭐 잡을 거 1, 2, 3, 4 잡아야 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굳이 얘도 막 쉽다라고까지는 못 봐요. 쉽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볼게요. 4교시. 4교시 보니까 변압기 인증을 위한 공장 시험의 종류 및 시험 방법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변압기 인증을 위한 공장 시험 종류 및 시험 방법 설명하시오라는 거. 우리는 변압기 인증을 해요, 안 해요? 안 쳐. 그 다음에 공장 가서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공장 가시죠? 가서 어떤 거 하고 오시죠, 보통? 이거 검사 다 해, 진짜? 조금만 하죠. 18개 항목 다 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다가 막걸리 드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신대요. 현장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장비를요, 그 공장에 가가지고 현장 검수를 하는. 감리해 보신 분들 좀 썼을 것 같아요. 이거 해는 사람도 못 썼을 거예요. 왜? 우리 현장 검수 가자면은 날 잡잖아요. 좋은 날. 그다음 코스를 잘 잡아야잖아요. 이렇게 맛집을 들려서 이렇게 갔다가 또 끝나고 이렇게 맛집 들렸다 오는 그 코스를 잘 잡아야 돼요. 현장 검수가 맛집 검수인데 실제로 해외 프로젝트 하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정밀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명히 실무적인 문제지만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전기 감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범 설비 구성 시스템 중 침입 발견 설비에 쓰시오. 참 정말 이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자, 진짜 개구라를 쳤는데, 구라를 쳤는데. 예. 그래도 좀 주차장 와가지고 들어 나오고 하는 거 센서랑 CCTV만 섞고 했었어요. 와, 너무 구라만 들어가지고 큰일이야. 이거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리한 사람이 크레이지한 사람이죠. 뭐 아이템 한 주 정도 해놨겠지. 그냥 결론은 뭐예요? CCTV, 센서, 뭐 끝났잖아요. 그걸 놓고 25점짜리를 비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성도도 나와야 되고 장단점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는 뭐 상식적으로 써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잡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에 단상 유도전등에서 분상 전동기의 기도 토크를 최대로 하기 위한 보조 회로 정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구해야 돼요? 합격하려면 구해야 되지. 아니면은 그냥 개운하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면 돼요. 확 버려. 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이번 시험 참 두 문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교재에 맥스웰 방정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맥스웰 커피 설명하면서 나는 테이스터스 초이스보다 맥스웰 커피가 맛있다. 왜 넣어놨냐? 책에 커런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넣어놨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나와버렸네. 뜨끔 나와가지고 뜨끔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요. 공부 좀 오래 하신 분이 잡을 게 뭐냐면 뭐 때문에 잡았어요? 예. 전자파 특성을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 설명을 해서 3법칙을 좀 해놓으세요라고 제가 좀 주문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10점짜리 한번 해볼 만하지. 25점짜리인가 뭐가 좀 더 들어가잖아. 그게 좀 어려웠겠죠. 예. 자, 그 다음에 MCCB의 특징 설명하고 MCCB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맨날 쓰다 보니까 모르겠죠. 그 다음에 조합계통의 배전차단기 보호협조. 그래서 뭐 기초적인 문제고요. 자, 그 다음 6번에 건설사업관리 CM. 이거 잘 풀으셨죠? CM 감리하신 분 잘 풀었을 것 같아요. 필요성 업무범위, 감리 비교, 자문형 CM, 책임형 CM. 그래서 이것도 실무하신 분들은 좀 풀었고 실무 없는 분들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실무라는 것은 이제 뭐 설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감리 뭐 이런 분들. 자, 그러면 4교시 볼게요. 어땠어요? 기본 문제가 몇 문제예요? 뭐 3문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앞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약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체적으로 얘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쉬운 시험이에요?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하기 좋고 방향성 잡기 좋은 것은 딱 30%에서 50% 정도 나와주면 좀 좋은데 근데 저번 시험에 어렵다는 좀 어렵다와 뉘앙스는 틀린 것 같아요. 저번에 뉘앙스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기술사 문제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의 뉘앙스에 어렵다면 황당한 문제에 어렵다면은 얘는 어려운데 실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잡을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실무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론이나 정말 엉뚱 깽뚱이 아니라 그래서 비교적 실무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도움을 좀 몇 문제 실무하시면 2-3문제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실무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데미지가 좀 적었다라는 문제 풀이 끝. 이제 집에 가세요. 그래서 아무튼 한 교시씩 좀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교시 문제 볼게요. 1교시 문제. 1교시 문제 보면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13문제 중에 문제를 푸는데 꼭 이것 좀 1교시의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의 컨택이에요. 어떤 걸 고르냐가 승부가 나고요. 항상 오버페이스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예요. 제가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 잡으라고 하죠? 제일 잘하는 문제? 아니죠. 채를 간략히 쓸 수 있는 문제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1 한번 색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고 나서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쭉. 우리가 2 잡았다. 또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씩 버려져요. 왜 이래야 되냐면요. 첫 시험부터 첫 문제가 막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대가리가 이거 활성화가 안 됐어요. 예.
문제 막 풀 수 있게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아침부터 좀 팍팍한다는 거죠. 고수들 보면요 혼자 앉아서 문제 풀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가 활성화 안 됐다. 그러면서 좀 첫 번째부터 좀 느려요. 첫 번째 문제가 15분을 느리면은 다음 문제 풀 때 얘는 몇 분 풀어야 돼요? 5분에 풀어야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푸시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나저나 생각도 안 되는데 생각할 여력이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10분에 끝내고요. 끝낸다, 한 5분에 끝낸다라고 들어가시면서 다음 문제 풀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3, 4 가고 X 해버리고 이렇게 쭉 읽고 읽다 보면은 조금씩 더 살아나요. 한꺼번에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몇 문제 풀었나 또 앞에서 세시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번호 매기세요. 본인이 몇 문제 풀고 있나? 40분에 끝난다, 50분에 끝난다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요. 한 3분 전에 끝낸다라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막 그 뺏어갔는데도 막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싸우면서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막 목소리 치면서 잠깐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풀어요, 막. 그런 분 치고 붙으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시험장에서는 잔잔한 호수 같아야 돼요. 돌멩이 하나 던져도 안 돼요. 그냥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 시험장 갔더니 여자 감독관인데 하이힐을 신고 왔더라고요. 똑딱똑딱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크잖아. 그 고등학교 이 도끼다시에 똑딱똑딱 하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감정이 좀 흐트러지겠죠. 명경지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포스트잇 날려가지고 딱 했더니 그 감독관이 이제 스리퍼로 갈아 신더라고요. 똑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거기서 뭐 고함 지르거나 감독관과 싸워도 안 되고요. 그래서 꼭 1교시. 그래서 1교시는 시간 타임이에요. 시간 타임. 자, 그다음 1교시는 채점하기 힘들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답 먼저 꼭 써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보니까요. 옥외형과 옥내용을 설명하래요. 분명히 이거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자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게 좀 언급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우형 물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배순위, 습기니, 결론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뭐 유지관 관리까지.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보시고요. 자, 이건 보자고요. 저도 용어가 좀 새롭더라고요. 자, 전기 설비를 법적으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첫 번째가 전기 사업용이에요. 딱 보니까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그래서 전기 사업용은 전기 사업자가, 전기 사업자가 누구예요? 전력회사 사겠지. 발전해서 전력회사 이런 큰, 그래서 크다. 자, 그 다음에 일반용 전기 설비가 있어요. 소규모 전기 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만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작아요, 커요? 매우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용 전기는 지금 작은 것들은 법적으로 좀 면제를 많이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용이에요. 우리 보통 집에 차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용가가 쓰는 어떤 일정 규모의 전기를 자가용이라고 한다. 얘는 큰 것도 아니고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일반용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딱 중간 내용이죠. 즉 중간 규모를 자가용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미 파악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에스코 사업이에요. 한 2006년, 2000년에서 한 2005년 사이인가요? 엄청난 붐이었어요. 이 사업은 뭐냐면요. 수용가가 전기를 쓰고 있는데
업자가요. 야, 내가 전기설비 이런 거 에너지 고율로 바꿔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나중에 나한테 줘. 이런 게 에스코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누가 분담할 거냐라고 해서 그 부담을 이 업자가 부담하냐, 업자가 부담하냐, 아니면은 정책 자금을 쓰냐. 이건 사용자예요. 집주인이 정책 자금을 쓰냐, 아니면은 정책 자금을 이 업자가 부담하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업자를, 이 비용을 다시요. 야, 너 전기요금 많이 나가니까 내가 그 전기요금 적게 들어간 걸로 에어컨 100대가 있는데, 야, 내가 그거 인버터로 싹 바꿔줄게. 대신 너 전략되는 그 요금 나한테 줘라는 거지. 그럼 근데 인버터 에어컨이 싸죠? 가질 거 한 돈 10만 원씩 하나요? 엄청 비싸죠. 그때 그 인버터 100대를 누가 어떤 돈으로 살 거냐는 거죠. 성과 확정력은요, 그냥 이 에어컨 이 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사용자 있죠. 이 수용가가 본인이 직접 정책 자금을 받아요. 그리고 발주를 해버리는 거지. 아니면요, 이 기업이요, 이 업자가요, 본 정책 자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업자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인버터 에어컨 100대 정도 바꿔줄 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조건 정책 자금을 받는 거겠죠. 이게 에스코 사업인데,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요, 에어컨 바꾼 지 터보용으로 바꿨어요. 에어컨 바꾼 지 1년 만에 다시 인버터로 바꾸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이제 효과가 있었냐면은, 아파트가 20년 됐어.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을 바꿔야 돼. 그렇죠? 어차피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LED로 바꿨으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효과가 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났나를 뭘로 해야 돼요? 수자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얼마의 이득이 생겼나를 정량적으로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지하주차장 형광등 한번 보세요. 다운라이트 이렇게 더블 쭉 들어가 있으면요, 옛날 거 우리 레페스타스식 형광등 볼게요. 우리 어떻게 켜요? 우리는 아파트 가면요, 에너지 전략 미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하주차장에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등 속가내기. 딱 동대표가 왔어요. 야, 저 전등 바꾸니까 어떻게 하나씩 끄자. 야,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전략을 또 했어요. 그 다음 다시 동대표가 분위회장이 또 왔어. 에너지를 또 전략하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씩 또 빼지. 그래갖고 두 개 건너 하나씩 켜있지. 여기다가 LED를 아무리 바꿔도 에너지 전략이 돼요, 안 돼요? 극히 일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금액을 산다는 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대적인 문제보다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그래도 장점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피레기가 가져야 할 특성이죠. 피레기가 가져야 할 특성. 이거 먼저 보자고. 피레기는 평상시에 뭐라고 있고요? 절연을 하고 있고요. 낙뢰가 들어오면요, 낙뢰 침입하면 뭘 하고요? 방전을 하고요. 방전 후에는 뭘 해요? 빨리 신속히 회복을 하죠. 회복 바로 되지 않고 계속 전류가 흘러요. 그럼 뭐가 돼요? 지락이 돼버리는 거죠. 회복하지 않고 조금씩 끝을 흐리면서 흘리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속물이다 해서 속류라죠. 속류.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좀 잡으시고, 일반 특성, 열폭축 특성, 비식성, 저항 특성 이런 것도 쭉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우리 한국전력의 전력 품질 3대 지표라는 거예요. 보니까 와, 전압유지를 많이 봤던 거다. 우리 이거 언제 했어요? 우리 기사 때 많이 했거든요. 기억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자, 주파수는 좀 했어요.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정전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전 시간을 10분으로 줄여라, 20분으로 줄여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정점 목표는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 관할 변전소 관할 구역마다 그냥 자체 목표를 수립해서 보는 게 우리가 정전 시간이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3월 인터넷 볼게요. 우리가 그 새로운 신기술 뭐 IoT가 나오고 유비쿼터스가 나오고 요즘 AI 나오고 아무리 신기술이 나와도요 모든 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돼요. 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센싱 기술이에요. 센스요. 즉 센서가 중요한데 센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오감을 보세요. 오감. 인간의 오감이요. 오감이 첫 번째 뭐죠? 시각, 또 청각, 또 미각, 또 촉각, 또 후각? 맞아요? 나 모른다고 막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오감이에요. 눈으로 보자고요. 뭐예요? CCTV겠죠. 그죠?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죠. 냄새 맡는 거 아세요? 냄새 맡는 거. 냄새 맡는 센서가 있나요? 못 봤죠? 연기 감지기 있어요. 연기 감지기가요. 각 그 유황 성분이 맞나 피부이시냐 이런 재질의 냄새를 맡아서 반응을 해버려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각 들어보셨나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짝깍짝깍 소리 나잖아. 그런 거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마지막에 촉각이었죠. 촉각은 어떻게 하지? 연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요즘 이제 뭐 게임 속에 살고 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옷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게임에서 나오는 그 이 느낌을 어떻게 해요? 옷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때리면 푹 들어서 아프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센싱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뭐냐 확장성이에요. 얼마나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확장할 수 있냐라는 기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통신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저는 이제 운전하고 오다가 이제 유튜브로 보통 그 많이 보거든요. 동영상도 보고 강의도 듣고 재밌는 것도 보고 보는데 유튜브로 계속 보다가 다른 건 어떤가라고 하고 다른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핸드폰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안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느린 걸로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괜히 빠져버리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을까봐. 그래서 되게 느린 걸 보는데 유튜브로 보는 건데 다른 것들로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렉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구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 요즘 이제 가정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현재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10기가까지 나왔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기가수가 들어온다는 거, 광케이블로 들어온다는 건요. 거의 경이적인 신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요. 이 10기가라는 게 어떻게 해요? 유선이 아니라 뭘로 나오는 거예요? 무선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를 얘기하고요. 신속성. 그래서 이 관점만 보시면은 그냥 어떤 정보통신의 신기술이 나오든 유비쿼터스가 나오든 AI의 뭐 접목이 나오든 이렇게만 좀 보시면은 굳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요. 어떤 승강기의 효율인데요. 승강기 효율을 쓰고 싶다. 효율을 좀 내고 싶다. 이때 회생 제동 장치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희생이 아니라 회생. 자, 회생 제동 장치 원리와 설치 제한 쓰시오라는 건데요. 얘는 좀 이슈적이라서 제가 좀 해놓으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전기자동차 때문에요. 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고요. 균형추가 있어요. 큰 걸 잡았다 뺐다 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균형추를 만들어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다는 거죠. 즉 어떻게 하냐? 이 균형추의 무게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 균형추의 무게를 잡을 때 비율을 어떻게 잡죠? 그걸 뭐라고 하죠? 유식한 용어로? 카 무게에 플러스 인원수 하고 곱하기 뭐 하면은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오버밸런스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뭐 0.3으로 두냐 아니면 뭐 0.5로 두냐. 즉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균형추는 빈 카보다 무거워요, 작아요? 예. 일단 빈 카보다는 잡을게요. 사람이 탔어요. 그러면 무거우니까 내려가는 힘이 정상이죠. 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무거우니까 더 내려가는 거죠. 전동기가 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돌 필요 없다는 거지. 제어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무거운 거예요? 공차, 빈 카보다 뭐가 더 무겁구나? 균형추가 무겁구나라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다시요. 사람이 타면 어떻게? 제일 무거우니까 쭉 내려가는 힘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공차일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또 전기를 생산하고 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전기 소모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 그 다이나믹 UPS 하면서 다이나믹 UPS 볼 때 이 계통에 연결해서 쓰던 이 전동기 기억나세요? 휠이 있고요. 엔진이 있고요. 얘가 뭐였어요? 평상시는 뭘로 가다가요? 평상시는 뭘로요? 그냥 전동기로 움직이다가 전기가 끊기면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휠을 이제 발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펌프를 놓고요. 그 샤프트로 우리가 이제 전동기를 돌릴 때요. 전기를 써가지고요. 얘를 회전하고 안에는 뭐 임펠러 같은 거 회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가 딱 끊겼어요. 그럼 얘는 계속 돌아야 안 돌아요? 돌죠. 야, 전기 끊겼으니까 괜찮지 하고 여기 전선을 까진 대로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을까요? 먼저 갈까요? 쥐죠? 죽어? 돌아가셨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전동기가 아니라 뭐로 된 거예요? 발전기로 된 거예요. 맞죠? 이걸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야, 콘덴서가 있고 유도전동기가 있고 이렇게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절대 기억이 안 나죠? 이거 기억나면 큰일 나 하고 문 닫어. 자기야자 현상이 있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확한 발전기를 발전할 때는 좀 에너지가 정확한 어떤 극수가 필요하다, 주파수가 필요하다면은 동기, 전동기 겸 발전기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설치 제한을 쓰래요. 우리 제한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힘든데. 그랬더니 제어판에 저항장치, 방열판 있는지 확인하시오라는 거. 왜냐면은 이때 전기를 모아가지고요. 석유할 때 조금 반대극성을 주니까 제동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장치 있는지, 저항장치는 모터가 만드는 전기를 열로 버리는 거.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나왔어요. 초전도의 케이블이에요. 초전도의 케이블의 정의가 뭐죠? 일반적인 도체는 저항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온도를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저항이 0이 되더라라는 거죠. 와, 이걸 뭐라고요?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라는 거죠. 저항이 0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온 초전도체가 있고 고온 초전도체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온이 됐을 때 초전도 현상이 되는 게 있고 고온이 됐을 때 초전도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놈이 좋아요? 고온이 좋지. 초전도가 높은 온도에서 되니까 온도를 좀만 더 낮춰도 되는 거죠. 즉 저온이든 고온은 우리 이것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뭐냐면요. 그냥 온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이에요?
에코화 질소죠. 지코가 질소예요. 질소가 B점이 마이너스 172도 정도 됐나요? 뭐 이 정도. 이런 에코화 질소를 계속 순환시켜 버리니까 도체가 어떻게 얼어버린다는 거죠. 상당히 크레이지한 행동인데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1종과 2종 나왔어요. 알아요 몰라요? 아, 1종 접지와 2종 접지를 얘기하는 건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도체 내부에 자기장이 있고 도체 외부에 자개 현상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반자성체, 이쪽으로는 도체 성질이 있다고 해서 외부 자개의 어떤 임계 특성 곡선이 하나냐, 지점이 두 개냐. 그래서 이쪽은 자석으로 쓸 수 있냐, 자석으로 쓸 수 없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좋아는 했는데.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최근 제정 공고된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주요 사항 설명하시오. 별표 3개 치시고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원문 출력하셔서 그 한번 쑥 보세요. 왜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커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요. 기술 기준도 있고 KSC, IC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복잡했죠. 전기설비 기준 기준이 있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안전공원에서 어떤 걸 만들었죠? 판단 기준만. 아니 잘 보세요. 이걸 봤는데 판단이 안 되니까 나온 거잖아. 맞죠? 이걸 딱 봤는데 판단이 돼.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지. 왜요? 너무 말이 어렵잖아. 내용도 많고 요약해 줘야지 우리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KS 기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IC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얘랑도 분리되더라 하니까 어떻게 합쳤냐면은 KSC, IC 어쩌고저쩌고 잡수죠. 근데 또 얘랑 또 이제 상충이 돼. 여러분 얘는 주무장관이 고시한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이거예요. 예요.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합친 게 뭐예요? KEC를 이제 합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교재 보시면요. 연전도까지 쓴대요. 연전도부터예요. 2021년도까지니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지, 이제 우리. 막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지. 뭐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이것만 나와야 하잖아.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와요? 계속 나오지? 아마 이제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원문은 못 봤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면요. 얘랑 전압 범위가 틀렸거든요. 아, 그리고 내성 규정은 이거 법이에요, 아니에요? 내성 규정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에너지 전략 계획서에서 전압 강화부터 콘덴서 용량을 예를 지시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맞죠? 공식력이 없는 그냥 엔지니어의 자료집인데 자료집을 이렇게 지정해서 했다는 건 좀 많이 잘못돼 보여요. 공식력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많이 보죠. 많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얘도 도저히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반절이 뭐예요 또? IC 집어넣지. 이게 IC.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전압이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뭐 600V 어쩌고저쩌고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적용했고요. 저압은 몇 볼트요? 1kV 이하고요.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g에서 1.5kg를 초과하고 7kg 이하인 거. 교류는 1kg, 직류 1.5kg. 자, 특고압이 몇 킬로예요? 7kg 이상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종, 2종, 3종의 KSC, IC는 없어졌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기술 기준에 있어. 이제 뭐가요? 1종, 2종, 3종 없어지고 뭐가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해 접지.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요약을 잘하셨어요. 개통 접지는 뭐죠? 우리가 비접지 방식 쓰냐, 직접 접지 방식 쓰냐라는 거고요. 보호 접지는 뭐예요? 우리 옛날 쓴 3종 접지죠.
외야만 쓰는 접지, 필의 접지죠. 정말 의미를 잘 구분한 것 같아요. 이게 딱 접지 3개로 구분되거든요. 그 다음에 접시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참 이런 용어도 이뻐요. 무슨 종류야? 시설의 종류다라는 거죠. 시설을 구분할 때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접지 시설을 구분하시오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제일 우리 힘든 문제가 뭐냐면 접지 방법 설명하시오라면 이게 접지 방법이 뭔 방법이야? 이게 뭐냐고, 어디냐고 이게. 얘놈이냐고, 이놈이냐고. 아니면 아예 시공 우리 75cm 띄고 어쩌고저쩌고 밑으로 넣고 그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한 줄 한 줄을 보다 보니까요. 아, 신경 많이 쓰고 진짜로 애 쓰셨구나라는 게 좀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루미네센스의 개념과 종류 설명하시는 문제죠. 이 기초 문제를 설명 안 드릴게요. 아마 암기법밖 기억났을 거예요. 제가 이 암기법 좀 꼭 쓰라고 했죠. 전방 여름총 화생기. 그래서 암기법만 기억나고 분명히 안 했건 생각이 안 났을 거야. 루미네센스 한번 보시고요. 온도 방상에 의해 발광이고, 인광은 자극 제거에서 발광하는 거고, 형광은 자극할 때만 발광하는 거예요. 형광 등을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우리 뭐죠? 형광 테이프.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좀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보호용 계정기 정정지에 사용되는 통과 고장 보호 곡선. 이건 뒤에서 문제 풀어볼 때 오늘은 딱 한 가지씩만 정확히 해보자고요. 문제풀이 다 강의 못하니까 정정만 좀 개념 한번 잡아보자고요. 저도 강의 시간에 뭐 시간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정정만. 정정 문제 꽤 많이 나와서 2문제 나왔어요. 정정만 정확히 잡아보자고요. 정정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인생 정정도 안 되잖아, 이게. 정정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은 해봐야 안 해봐야. 해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사 대도 해봐요, 안 해봐요? 해볼 일이 또 없거든. 이제 보호계정 뭐 그쪽 개장 쪽이나 아니면 릴레이 코디네이션 이런 회사 있지 않으면 상당히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 예를 하려면요, 개통을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엔지니어가 최종 마지막에 할 게 좀 이쪽 분야인데, 그래서 이따 뒤에 문제랑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분산원 조단을 한중 한국전력공사 개통 연기할 때 고려사항. 얘는 정말 기초 문제죠. 아주 쉽죠. 간단히 요약하면은 개통이라 하면요, 우리가 보통 EPS라고 하죠. 일렉트릭 파워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접속 장치가 있고요. 우리가 태양광이 있다. 태양광 설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아주 간단해요. 이 계통, 만약에 투투나인 계통에 연계했다. 이 계통에서의 고장이 어디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리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반대로요. 여기 계통의 고장이 이쪽으로 파급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아주 간단하지. 세 번째, 개통 연결을 하는데 아까 우리 3대 품질 했잖아. 뭐 있죠? 전압, 주파수, 정전. 이런 것들이 전압, 주파수, 동기화 같은 것들이 개통 연결할 때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죠. 즉 전력 품질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상도 동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수없어서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태양광이 아니라 열병합 발전기가 있어요. 오, 갑자기 정전이 끊겼어요. 근데 얘 혼자 뭐예요? 전기가 끊겼어요. 단독 운전하고 있죠. 단독 운전 막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전위가 상승되겠죠. 그러다가 팍 투입했어요. 문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단독 운전 하지 말라는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보시고 요약한 거 있죠. 그 정도만 보시고 한전개통까지는 정확히 10점짜리를 쓰기에 양이 어마어마하죠. 책이 한 권인 걸 제가 그만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대분한 등가 회름이 부하전류 구하시오라는 건데요.
저희 교재 보시면은 이거 정도는 풀자라고 나와 있어요. 중첩의 원리. 그다음에 밀만의 정리. 그다음에 세 번째 개분한 노트.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 만해요. 제가 과도현상까지는 하라고 않잖아요. 제가 과도현상까지는 제가 항상 가끔 가다가 정말 수리학적으로 교수님 잘 만나가지고 이런 거 회로이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은 코미디 풀으면서 단락적으로 계산한대요. 코미디 풀으면서 타고나시고 재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이 정도 좀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해놓으실 게 뭐냐면은 대분한과 노튼 종류는 같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다라는 거 증명한 거 있어요. 반여도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분한과 노튼 종류 같다라는 거 증명한 거 좀 하나 해놓으시고요. 과도현상은 힘든 게 뭐냐면은 RLC 직렬 병렬 다 있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서술형 문제는 나오면 풀고 좀 어렵다라는 거. 대신 이거 정도는 해놔라. 왜냐면 비교적 딱딱딱 떨어져요. 딱딱딱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거 푸신 분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없구나. 옛날에 제가 프리웨이 급수를 하루 종일 설명했는데 딱 한 달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1교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